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리움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리움이 근본적으로 만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남 없는 만남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실망이라고 할까요?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제 당연시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심지어 그걸 미화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슬프기 때문에 차라리 그 슬픔을, 외롭기 때문에 차라리 그 외로움을, 그립기 때문에 차라리 그 그리움을 이렇게 낭만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자기 방어 기제가 우리 안에 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들이 다 근본적인 문제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너에서 찾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사실은 너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문제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너나 나나 나 살아온 삶이 환경은 다 다르지만 그것이 어떻게 환경을 경험하고 자아라고 부르는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가는 이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만남이 정말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너를, 사실은 나죠, 그 나를 같은 존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맞아주고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렇게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머니나 아버지, 엄마, 아빠, 어린애들이 엄마 하고 울잖아요. 아빠 하고 울고. 그래서 우리에겐 그런 엄마와 아빠에 대한 하나의 기호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그리움의 종국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호, 또는 만남이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면 이성, 친구, 뭐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만남을 가지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그 만남의 근본적인 본질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엄마 또는 아빠라는 기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존재를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나를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만남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바로 탕자다, 집을 나갔다. 무슨 집을 나간 것일까요?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집을 떠나서 내가 상대방을 규정하고 너는 나에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생각해 보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또는 애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던 그런 존재가 사실은 내 멋대로 사는 탕자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 역설적인 것은 뭐냐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내가 나의 독단적인 삶 속에서
모든 존재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소유하려고 하고, 소유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냥 갖는다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늘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릴 때는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줘도 이제 철이 들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이 여러 청소년들, 많은 청소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이렇게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물론 가장 근본적인 건 가정의 문제예요. 네. 가정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어쨌든 그것으로 가정의 문제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내 멋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상대방이 있어주길 원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 있거든요. 남들에게 이렇게 착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측은지심 같은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건 경험이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에게 착한 본성이 있다라고 그 예외적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도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런 존재의 본성이 있는데, 그걸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교육을 시켜줘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것이 나이가 먹어서도 발산이 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잘 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제 애들이 10대가 되고 20대, 30대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그냥 다 귀찮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공부하기도 귀찮고 그냥 놀고 그냥 아무렇게나 시간 보내고, 그냥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 3살짜리 이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설사 그렇게 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학교 잘 가고 부모님 말 잘 듣는 것 같고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아도 그 본성 자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누군가를 교양 있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러면서도 소유하고 싶은 마음, 사실은 내가 스스로 만남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을, 이제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 경우가 가만히 정말 진리를 알고 나서 이렇게 되새겨 보면 저는 그 만남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 안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능력이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상대방을 소유하고 싶어 하면서도 사실은 내 안에 문제가 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항상 그 분리 이별의 핑계를 상대방에서 찾는, 왜 누군가는 나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못하는 거야. 나는 내 멋대로 살면서 참 나쁜 놈 아닙니까? 네. 그런 존재의 기호가 바로 아버지고요. 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참 그런 그냥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관계의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그 조반니 파르마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예요. 상당히 그 재미있게 그렸죠. 화려하게 그렸어요.
그림 보시면 앞에 술병이 아주 비싸 보이는 와인병이 크게 있고, 이 탕자가 뭐 케이크 같은 것도 앞에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시종이 아주 비싼 안주를 가져오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두 여인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침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 탕자가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아이 못된 놈 이렇게 아빠 돈 가지고 이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그게 아니고 실제 진정한 의미의 탕자는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만남의 가치를 모르고 내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탕자다라는 사실. 누구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의향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이 그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이 바로 그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돼지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쓰고 돈이 없어서 먹고 싶어서 돼지우리에 떨어진 게 아니라 탕자는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프로크로테스의 침대 기억나시죠? 멋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세상도 평가하고, 세상이 뭐 이래, 정부가 뭐 이래, 나라가 뭐 이래, 사회가 뭐 이래, 친구가 뭐 저래, 부모가 뭐 그래, 자식 새끼가 뭐 저 모양이야. 뭐 이렇게 아내가 뭐 남편이 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항상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불행한 사람의 공통점은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빠의 마음,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라는 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여러분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이 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저런 못된 놈 할 때도 그래도 내 새끼 하며 바라보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런 존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지금 드로잉을 여러분 하나 보고 계신데, 이 케테 콜비츠가 그린 것이거든요. 1903년도에. 제목이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표정이 없어요. 왜 그런죠? 왜냐하면 지금 아이한테 녹아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다 아이와 아이 속에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죽은 아이가 누구냐? 죽은 아이가 바로 탕자고,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군지, 그리고 인간관계를 진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남이라는 게 무엇인지 도대체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냥 나 혼자 즐기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죽은 아이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엄마는 애를 내팽개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분명히 살아날 거다. 알게 될 거다. 언젠가는 이 애미의 사랑을 알게 될 거다. 언젠가는 이 애미의 눈물을 알게 될 거다.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부둥켜 안고 아이와 하나가 돼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그 엄마만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고 아빠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움인 것이죠. 그 제가 좋아하는 시가 또 하나 있는데, 유한진 씨의 내가 얼마나 더 외로워져야 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근데 다 그게 그렇게 들려요. 요즘에는 남녀의 문제로 들리질 않고 예, 그 진리와 나와의 관계, 엄마와 아빠와 나를 사랑해준 정말 그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정말 그 존재. 내 청춘의 가지 끝에 나부끼는 그리움을 모아 태우면 어떤 냄새가 날까? 바람이 핥히고 간 사막처럼 침묵하는 내 가슴은 낡은 검은고줄 같은 그대 그리움이 오늘도 이별의 옷자락에 얼룩치는데 애정의 그물로도 가둘 수 없었던 사람아. 이별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리고 기다림에 처절하게 느꼈던 어떤 고통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와 닿았던 단어는 이 그리움을 모아 태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냄새가 날까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핥히고 간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내 가슴. 내 가슴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존재가 나에게 지금 없기 때문이고 또 아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 알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애정의 그물이 있었지만 가둘 수 없었다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가둘 수 없잖아요. 아무리 애정을 줘도 여러분이 혹시 부모가 되신 분들 다 아시지만 어렸을 때 선물 뭐 장난감 아무리 많이 사줘도 우리 아이들은 가둘 수 없습니다. 사실은 가둬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별은 경험한 사람이 느낄 때는 늘 이렇게 때 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더 외로워져야 너를 안을 수 있겠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엄마의 심정을 내가 얼마나 더 속이 타야 네가 눈을 뜨겠니? 네가 움직이겠니? 진정한 의미에서 네가 정말 일어서겠니? 살아 움직이겠니? 내가 얼마나 더 외로워져야 너의 사랑을 내 것이라 할 수 있니? 네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때가 내가 얼마나 더 그것을 기다려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냈던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거든요.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아가페 사랑 이야기하고 뭐 에로스, 스톨게, 필리오 뭐 다양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요. 사랑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대상이 서로 다를 뿐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만 사랑은 그냥 하나. 내가 그 존재 속에 용해되어 들어가서 내가 죽고 그 존재를 살리는 것.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실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상대방이 그런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걸 알 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현상은 기다림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아무리 자식이 너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해봐야 이해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못 교육시켜서 나는 나한테 재미없는 건 안 해. 학교 재미없어. 공부 싫어. 놀 거야. 친구랑 술 마실 때가 제일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한테 그게 그런 게 아니란다라고 뒤늦게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리움은 그 어머니, 그 죽은 시체를 붙잡고 애달파하는 그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에 나오는 이 아버지를 보면 이 아버지의 눈이 거의 멀었거든요. 이게 뜬 건지 안 뜬 건지 초점이 없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첫 시간에 제가 그리움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황지우 씨의 시가 저는 그렇게 단순히 남녀의 이야기보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여기 내 안, 내 영혼 안에 내가 미리 와서 너를 기다리는데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 거죠.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 거야. 나는 기다리고 있거든. 기다림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조급함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다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다린 일은 당연히 애려요. 왜냐하면 상대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울리면 다 넌지, 아들아 넌지. 그 이청준 씨의 눈길에서도 거긴 엄마가 나왔지만 다 같은 거죠. 결국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면서 나는 너에게 간다.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내가 너에게 가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갔었습니다. 아주 먼 데서 천천히 오고 있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아주 느리게 오고 있죠. 아들은. 왜요?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겁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겁의 시간이라는 말 아십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겁은요. 겁은 어떤 시간이냐면 그 지름이 한 10km 뭐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름이 한 10km 몇 킬로 되는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커요. 하늘에서 이 우리가 아는 그 실크 옷 있지 않습니까? 선녀들이 입는 실크 옷. 천사, 선녀가 그 실크 옷을 입고 살랑살랑 거리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라라라 이러면서 중국 영화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 옷을 그 바위를 한번 싹 스치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1000년을 기다려요. 1000년이요. 1000년 뒤에 다시 내려와서 또 동일하게 한 번 또 살짝 훑고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1000년마다 한 번씩 내려와요. 그렇게 계속 근데 1000년마다 한 번씩 스치고 스치다 보면 언젠가 그 바위가 그 큰 바위도 언젠가는 닳아 없어질 것이다. 그 시간이 겁이에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죽은 아들을 껴안고 몸부림치고 애달파하는 엄마의 마음이 애가 언제나 정신 차릴 것인가, 얘가 언제나 철이 들 것인가 라는 것을 기다리는 그 엄마의 마음이 그 겁의 마음과 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렇죠. 네. 그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불치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얼마 생이 남지 않았는데 그 여인을 주인공인 나아가 사랑합니다. 근데 그걸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자기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곧 자기는 이 세상과 이별해야 되는 존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도대체 왜 날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당신을 사랑하냐고요, 마리아? 해가 왜 뜨는지 물어보세요. 아기한테 너 왜 태어나니? 라고 물어보세요. 들에 핀 꽃에게 가서 너 왜 피니? 라고 물어보세요. 전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다려요. 그 안에 다른 감정이 없는 거죠. 사랑 이외에 이미 용서했고, 이미 이해했고, 떠날 때 이미 이해했고, 떠날 때 이미 용서했고, 떠날 때 이미 그 기다림의 겁의 시간이 나에게 줄 그 고통을 다 내가 받겠다라고 감수했기 때문에 죽은 시체로 나한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를 내가 부둥켜 안고 엄마가 내가 나의 체온으로 너를 살리리라. 나의 영혼을 태워서 아들아 너를 살리리라. 라고 붙잡고 애달파하는 그 어머니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일,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일, 그것이 기다림과 관련된 만남과 관련된 그런 일을 그 기다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둘 다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왜요? 이제 정말 만날 일만 남아있거든요.